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다음 주에는 차도르가 전용준 캐스터와 이도경 해설과 함께 독점 생중계하는 KTK 국제전 경기가 열립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2019 코리아 그랑프리 KBA 킥복싱 챔피언 타이틀 매치 및 최강자전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이며 메인 경기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0kg 웰터급 타이틀 4강 토너먼트를 포함하여 꿀잼 경기들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아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저 차도르도 카메라 들고 직관하러 갈 예정이니 저와 함께 국내 킥복서들의 불꽃 튀는 접전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2019년 9월 21일 서울 동대문 체육관입니다. 복싱 팬들에게 인류 역사상 최강의 복서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단 한 명의 복서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생각하는 극강의 복서를 4명에서 5명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는데요. 이 리스트에 웬만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강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말 그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류 최강의 복서 로이 존스 주니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이시듯 그는 혼자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한 미친 회피력을 보여줍니다. 영화나 게임이나 만화에 나오는 웬만한 변칙적인 파이터나 복서는 존스 선수를 모델로 하고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미친 기록들 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그는 미국을 대표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딴 경력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박시현 선수와 결승에서 만난 로이 존스 주니어. 허나 이 경기는 복싱 역사상 최악의 편파 판정이라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게 되는 그런 아쉬운 경기가 됩니다. 이 경기는 곧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로이 존스 주니어는 라이트 헤비급 복서로서 WBA, WBC 그리고 IBF 타이틀을 모두 통합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2003년에는 WBA 헤비급 타이틀을 따내는데요. 전직 미들급 챔피언 복서가 헤비급 챔피언이 되는 것은 106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 역시 곧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존스 선수의 친아버지인 로이 존스 시니어 역시 프로 복서였던 만큼 존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싱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아마추어 복서로 복싱을 시작한 존스는 1984년 미국 주니어 올림픽을 우승하고 1986년 미국 골든 글러브에서도 우승하죠. 프로로 전향하기까지 그는 아마추어 복싱 전적 121승 13패를 기록합니다. 100전을 넘게 했는데 승률이 90%가 넘어간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프로복싱으로 전향하기 1년 전 만 19이라는 나이로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복싱 역사상 최악의 편파 판정으로 손꼽히는 불명예스러운 경기입니다. 결승전에서 존스 선수와 붙은 박시현 선수는 이미 아시아 선수권에서 2차례 금메달을 딴 경력이 있는 강자이긴 했으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스 선수의 복싱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박시현 선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지를 불태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경기 내용 자체는 아쉬웠어도 올림픽 결승에 걸맞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판정으로까지 가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박시현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게 되면서 전세계 복싱계는 뒤집어집니다. 통계만 봐도 존스 선수는 86번의 펀치를 명중한 반면 박시현 선수는 32번의 펀치밖에 명중하지 못한 만큼 객관적으로 봐도 두 선수의 기량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기를 심판한 3명 중 2명은 영구 제명을 당하기도 했죠. 박시현 선수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 심판 판정이 제 손을 들어 올린 이후로 제 삶은 온통 악몽이 되었죠 라고 밝혀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박시현 선수가 직접 심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니까 잘못한 것도 없죠. 안타깝게도 박시현 선수는 이 경기로 복싱계에서 은퇴하기까지 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969년생인 존스 선수는 만 20의 프로복서로 데뷔합니다. 이때 이미 존스는 실력을 인정받아 린델 홈즈나 슈거레이 레너드 같은 세계적인 복서들과 함께 트레이닝한 경력이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1989년 5월 존스는 데뷔 전 2라운드 만에 상대 선수를 KO시키고 승승장구합니다. 데뷔 후
2년 동안 15연승 올 KO를 한 천재 복서 존스 선수는 전직 웰터급 챔피언인 멕시코의 조지 바카 선수를 1라운드에 KO 시켜버리면서 16연승 올 KO라는 전적을 세웁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전직 챔피언을 1분 만에 KO시킨 무패 그리고 올 KO 복서라는 별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존스 선수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존스 선수는 공석인 IBF 미들급 타이틀을 두고 버나드 홈킨스 선수와 붙게 되었습니다. 때는 1993년 5월 당시 존스 선수의 프로복싱 전적은 21승 0패로 이 중 단 한 경기를 빼면 올 KO라는 점. 버나드 홈킨스 선수 역시 이후 전설적인 복서로 등극하고 수차례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따는 강자가 됩니다. 하지만 존스 선수와 붙었을 당시에는 22승 1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데뷔한 지 5년밖에 안 된 선수였죠. 두 선수는 12라운드 내내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치지만 존스가 월등히 우세한 복싱 실력을 보여줍니다. 3명의 심판 모두 존스의 손을 들어주어 만장일치 판정승을 따내죠. 팬들과 전문가들은 존스가 평소보다 소극적이고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평을 남겼는데요. 경기 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실 이때 존스 선수는 오른주먹이 골절된 상태로 경기에 임한 것이라고 말해 주변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손으로 챔피언 벨트를 딴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역시 괴물입니다. 존스 선수는 복싱계에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994년 11월까지 IBF 미들급 챔피언 자리를 지키면서 26승 0패 그리고 이 중에서 총 3번의 판정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존스 선수. 그는 당시 IBF 슈퍼 미들급 챔피언이자 존스와 마찬가지로 무패의 복서인 제임스 토니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말이 무패의 두 챔피언이지 존스는 26승 0패, 토니는 46승 0패였던 만큼 같은 무패라도 그 무게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존스 선수는 프로복싱 데뷔 이후 최초로 전문가들이 그의 패배를 예상한 경기였죠. 하지만 이 경기는 존스 선수의 경기 중 가장 화려한 경기로 손꼽힙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경기를 기획하고 홍보한 인물은 다름 아닌 김득구 선수가 사망한 경기인 맨시니 선수와의 경기를 주선한 프로모터 밥 에럼이기도 합니다. 존스 선수는 미친 스텝을 보여주며 사각의 링 안을 마치 자신의 놀이터인 마냥 날뛰어다니며 토니 선수를 농락합니다. 말 그대로 농락합니다. 자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느낀 존스 선수는 후반 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도발을 합니다. 자신의 턱을 툭툭 치며 때려보라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하고 경기 도중 혀를 내밀고 메롱까지 합니다. 경기는 결국 판정까지 가고 존스 선수는 만장일치로 IBF 슈퍼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챙깁니다. 최고의 복싱지라고 평가받는 잡지 링에선 이 경기를 20년 만에 본 가장 압도적인 타이틀 매치라고 평가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존스는 285번의 펀치를 명중시켰고 토니는 157번의 펀치를 명중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스는 34승 0패라는 전적과 함께 IBF 슈퍼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그동안 쭉 지켜왔으며 96년에는 WBC 잠정 라이트 헤비급 벨트를 따기도 했죠. 그렇게 1997년 3월 21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상대는 몬텔 그리핀 선수. 그리핀의 코치는 전설의 트레이너 에디 퍼치였습니다. 퍼치는 그리핀에게 존스 선수는 복싱의 기본기가 부족한 선수라며 존스 선수의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카운터할 수 있는지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죠. 그 결과 두 선수는 꽤 비등비등한 접전을 펼치지만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존스가 유리해지기 시작했으며 포인트로도 앞서게 됩니다. 9라운드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그리핀 선수는 존스의 연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쪽 무릎을 꿇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전략적인 다운인 것이죠. 하지만 존스는 무릎 꿇은 그리핀 선수 안면에 정타를 2방이나 꽂아놓고 경기장은 난리가 납니다. 다운된 상대를 때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칙이기 때문이죠. 평소 같으면 존스 선수로부터 1, 2점 정도 감점 처리하고 경기가 속행되었겠지만 여기서 발생한 정타로 그리핀 선수는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어 경기를 속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어쩔 수 없이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존스 선수의 첫 번째 패배는 어이없는 실격 패배였던 것입니다. 존스는 훗날 인터뷰를 통해 그리핀 선수의 무릎과 다리는 보지 못했고 얼굴만 보고 있어 다운된 상황인 걸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운 선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두 선수 사이를 갈라놓지 않은 심판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죠. 아무튼
존스 선수는 점수로도 앞서고 있었고 경기도 점점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만큼 너무나도 아쉬운 첫 패배를 그것도 실격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리매치를 요청한 존스, 석연치 않게 이겨버린 그리핀 선수도 바로 콜을 했고 두 선수는 5개월 뒤에 다시 붙게 됩니다. 5개월 전 실수로 첫 패배를 당하고 벨트까지 빼앗긴 존스 선수는 1라운드 2분 31초 만에 그리핀을 KO시켜버리고 너무나도 황당하게 잃었던 세계 라이트 헤비급 벨트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당시 존스 선수는 전성기 피크를 달리고 있었으며 47승 1패라는 경이로운 전적을 보유하고 있었죠. 또한 이때 존스는 WBA, WBC, IBF, IBO, WBF, IBA 그리고 더 링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모두 동시에 들고 있었습니다. 벨트 통합이라니 진심 후덜덜합니다. 괜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존스 선수는 헤비급 벨트에도 도전하게 됩니다. WBA 헤비급 챔피언 존 루이스 선수는 당시 노장이긴 했지만 에반더 홀리필드 선수를 꺾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식 개체량에서 존스 선수는 88kg로 측정됐으며 그에 반해 상대 선수인 루이즈 선수는 103kg가 나왔습니다. 미들급 복서로 시작한 존스 선수는 100kg가 넘는 헤비급 복서인 존 루이즈에게 클래스의 차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한정승을 따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06년 만에 처음으로 전직 미들급 챔피언이 헤비급 타이틀을 딴 케이스인 거죠. 존스 선수의 팬으로서 그가 여기서 은퇴했다면 그의 커리어가 더 빛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기록을 세우고 전적도 48승 1패, 이중 1패는 어이없는 실격패라 약간 효도르의 첫 패배나 존스의 1패처럼 팬들은 인정하지 않는 1패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는 2018년 2월까지 총 30년 동안 현역 복서로 활동하고 75전 66승 9패라는 기록을 남기고 은퇴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존스는 2001년부터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2004년에 낸 Can't Be Touched 라는 곡은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즐겨 듣는 명곡이죠. 아주 많은 복싱 게임, 영상 그리고 영화에 등장한 명곡입니다. 그 외에도 존스는 매트릭스 시리즈나 사우스포 같은 영화에 출연하여 운동선수와 여러가지 활동을 병행합니다. 론다 로우즈가 말년에 무리하면서 영화랑 모델로 활동했던 게 로이 존스 주니어처럼 다방면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타격 얘기하니까 이번 주 KBA 그리고 다음 주 KTK 킥복싱 경기들 너무 기대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격투기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격투기판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중들이 모르셔서 그러지 대한민국에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 현장에 오셔서 저와 함께 꿀잼 경기들 시청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재 복서, 민첩의 끝판왕, 변칙적인 싸움꾼 로이 존스 주니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